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조지 오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의의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생애와 의의 둘 다 하려고 했는데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서 생애까지만 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로 조지 오웰의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능한 영국 상류층을 비판하고 영국의 제국주의적 행보에 반기를 든 것을 의의로 꼽았습니다. 영국 제국주의적 행보에 반기를 든 것은 앞선 영상 코끼리를 쏟아는 글에서 잘 나타나 있죠. 조지 오웰의 나는 왜 쓰는가에 영국, 당신의 영국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보면 여기 페이지 수도 적어놨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영국 지배계급의 능력이 크게 쇠퇴되었다. 상층 주변부는 아직도 거의 19세기 중반 때 못지않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 1832년 이후로 토지를 소유한 귀족들은 점차 권력을 잃었지만 사라지거나 화석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을 대체한 상인, 제조업자, 금융업자와 통원을 했고 이들을 금방 자기들의 판박이로 만들어버렸다. 지배계급은 능력과 대담성 그리고 냉혹성마저 잃으며 쇠퇴했고 그래서 그 결과를 오웰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내정 문제를 잘못 다룬 게 꽤 심각한 일이었다면 1931년부터 1939년까지의 외교 정책은 경이롭다 할 만했다. 결정적인 순간보다 영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어김없이 직감으로 이를 그르친 건 대체 무엇 때문이었는가? 근본적인 사실 하나는 부유층의 지위 전체가 정당화될 근거를 잃은 지 오래라는 점이다. 두 번째로 조지 오웰의 의의는 파시즘,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확장을 꾀하는 시기에 스페인 내전에 직접 참전해서 국제정치의 혼란상을 몸소 체험한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왜 쓰는가에 스페인 내전을 돌이켜본다는 글에서 출처가 여기 있죠.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의 대체적인 진실은 꽤 단순하다. 스페인의 부르주아들이 노동운동을 분쇄할 기회를 발견하여 잡았고 나치와 세계 각지에 있는 반동 세력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다. 나치와 파시스트들에게 열려있는 선전 노선은 자기들을 러시아의 독재 정부로부터 스페인을 구하는 기독교 애국지사로 표현하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스페인의 러시아 군대는 없었다. 비행사와 그 밖의 기술자가 기껏해야 몇백 명 정도 있을 뿐 군대는 확실히 없었다. 또 스페인 내전을 돌이켜보다에서 다음과 같은 글도 나옵니다. 프랑코에 대한 저항의 중추는 스페인 노동계급, 특히 도시의 노동조합원들이었다. 노동계급은 파시즘의 적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하다. 그것은 단지 노동계급이 사회를 인간답게 재건함으로써 가장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이 특별히 선하거나 현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사회가 재건되면 노동계급이 가장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인륜적인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프랑코 파시스트에게 노동계급이 진심으로 저항했다는 뜻이죠. 계속 스페인 내전을 돌이켜본다. 그래서 나온 내용입니다. 파시스트가 이긴 건 그들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반대편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이 전쟁은 사실상 독일과 이탈리아가 프랑코를 위해 승리를 안겨준 싸움이었다. 두 나라의 동기는 꽤 명백했다. 그에 비해 프랑스와 영국의 동기는 이해하기 어렵다. 1936년 영국이 스페인 정부에 몇백만 파운드어치의 무기 지원만 해줘도 프랑코 세력이 괴멸당하고 독일의 전략은 차질을 빚을 거라는 게 누가 봐도 뻔했다. 즉 영국이 적극적으로 스페인의 공화당을 지원해줬더라면 프랑코의 파시즘이 스페인에서 성공을 거둘 수 없었다는 의미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스페인 내전에 개입한 동기를 도무지 헤아릴 수 없다. 왜 온 힘을 다해 스페인 혁명 세력을 분쇄했고 혁명 세력은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또는 노동자 계급인데 러시아가 오히려 여기를 분쇄했다는 거죠.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노동계급이 아닌 중산층에게 힘을 실어줬을까? 오웰의 분석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모순적 동기에 따라 행동했다. 나는 스탈린의 외교 정책이 간악했다기보다는 기회주의적이고 어리석었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될 날이 언젠가는 오리라 믿는다.
조지 오웰의 의의 세 번째는 제국주의 위험을 경고한 데 있습니다. 1984라는 작품이 대표적이죠. 또한 나는 왜 쓰는가 책 문학 예방이라는 글에서 오웰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전체주의는 과거를 계속해서 개조할 것을,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객관적인 진실의 존재 자체를 믿지 말 것을 요구한다. 전체주의의 본질을 이런 식으로 폭로했죠. 또한 조지 오웰의 의의 네 번째로, 그는 최하층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본 경험이 있고 또 사회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입니다. 스페인 내전을 돌아본다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계급 사회주의자들에게 물질주의가 어떠니 설교하는 이런 정치인, 성직자, 문인 같은 이들의 파렴치함이란, 노동계급이 요구하는 것들은 모두 그런 파렴치한들의 입장에선 없으면 인간적인 삶이 불가능하다 싶을 최소한의 불가결한 것들이다. 충분한 식량, 지긋지긋한 실업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자기 자식들은 공평한 기회를 누릴 것이라는 안심, 하루 한 번의 목욕, 적당히 자주 세탁된 깨끗한 시트, 새지 않는 지붕, 일과가 끝나고 나서도 약간의 에너지가 남을 정도의 짧은 노동 시간인 것이다. 우리가 20년 동안만 마음을 쓴다면 그런 최소한의 것들은 정말 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조지 오웰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페인 내전을 돌이켜본다 해서 인류의 진짜 문제에 접근하자면 그 전에 궁핍과 가혹한 노동부터 철폐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을 뿐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연속성에 대한 믿음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며, 보통의 인간이 소처럼 노역에 시달리거나 비밀경찰 때문에 떨고 있는 한 그런 문제에 접근하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조지 오웰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해방이나 노동자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죠. 그는 인류의 진짜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들이 궁핍에 시달리거나 가혹한 노동 환경에서 고통을 받는 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가 바라본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연속성에 대한 믿음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는 작가이자 언론인으로서 언론과 사고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조지 오웰의 의의입니다. 나는 왜 쓰는가의 책 문학 예방이라는 글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적인 자유라는 개념은 두 방향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다. 한쪽에는 이론적인 적인 전체주의 옹호자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적인 독점과 관료지배 체제가 있다. 게다가 성실성을 지키고자 하는 작가나 저널리스트라면 적극적인 박해보다 사회의 대세 때문에 좌절당하고 만다. 그런 문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로는 몇몇 갑부의 손에 집중되어 있는 언론, 책에는 돈을 잘 안 쓰려고 하는 대중, 정보부나 영국 문화원 같은 정부기관의 간섭, 지난 10년 동안 지속되는 전쟁 분위기를 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어느 시대나 거의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문학 예방에서 나온 글입니다. 지금 영국에서 사상의 자유가 당면한 적은 언론계의 맹주들과 영화관의 거물들과 관료들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지식인들 자신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심각한 현상이다. 조지 오웰은 지식인들 스스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문학 예방이라는 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저널리스트는 허위 기사를 쓰거나 자기가 보기에 중요하다 싶은 뉴스를 덮어버려야만 할 때 자유롭지 못하며 부자유를 의식하게 된다. 창의적인 작가는 자신의 관점에서는 사실인 주관적인 감정을 조작해야만 할 때 자유롭지 못하다. 어쩔 수 없이 그래야만 한다면 오타입니다. 결과는 그의 창의력이 고갈되는 것뿐이다.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유형의 공포, 증오, 충성이 모든 사람의 의식의 표면 가까이에 떠올라 있는 우리 시대엔 자유롭게 떠오른 생각 하나가 금지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금기도 지성을 완전히 절름발이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전체주의나 전쟁 등의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사회적으로 금기어나 금기적인 사상으로 낙인 찍히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런 상황을 오웰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단 하나의 금기도 지성을 완전히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작가로서 창작의 자유, 사유의 자유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문학 예방의 글입니다.
작가는 바로 제때에 자신이 충성할 대상을 바꾸려면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아예 억눌러 버려야 한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그는 패기를 잃어버리게 된다. 더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뿐더러 사용하던 단어마저 쓰려고 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우리 시대의 정치적 글쓰기는 거의 다 조립식 장난감 세트에 부속처럼 맞추어진 구절들로만 이루어진다. 그것은 자기 검열에 불가피한 귀결이다. 솔직하고 힘있는 글을 쓰려면 두려움 없이 생각해야 하며 두려움 없이 생각하게 되면 정치적인 통념을 따를 수가 없다. 전쟁 상황에서 불가피 자기 검열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솔직하고 힘있는 글을 쓰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하고 있죠. 마지막 조지 오웰의 의의로 치열한 글쓰기를 저는 들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관적인 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쉬운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왜 쓰는가의 책 정치와 영어 편에서 오웰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의미가 단어를 택하도록 해야지 그 반대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산문의 경우 단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단어에 굴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생각할 경우 먼저 단어로 표현하지 말고 생각부터 해보자. 그런 다음 머릿속에 그려본 것을 묘사하고 싶다면 거기에 맞을 듯한 정확한 단어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웰은 단어에 굴복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부터 명확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정확한 단어를 찾아보자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오웰은 현학적인 글, 동어 반복적인 표현들, 구태의연한 글에 대해서 아주 질색을 했죠. 실생활에 밀착된 쉬운 언어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조지 오웰의 의의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했다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조지 오웰은 자신이 상류층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락한 상류층이었지만 말입니다. 무능한 영국 상류층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제국주의적 행보에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몸소 스페인 내전에 참전해서 국제 정치의 혼란상을 체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시즘, 공산주의 등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오웰은 이론가가 아니라 실천가였던 것입니다. 또한 소련 공산당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동물 농장이라는 우화소설로 말입니다. 제국주의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1984라는 책을 통해서 그랬죠. 오웰은 최하층 또는 빈민 노동자층의 삶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시각으로 사회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다섯 번째, 그는 작가이자 저널리스트로서 언론의 자유, 사유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웰은 치열하게 글을 썼던 인물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치열한 글쓰기를 강조했죠. 현학적이거나 미사여구를 사용한 표현보다는 직관적이고 평범한 언어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이상 몇 가지로 조지 오웰의 의의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다음번 기회가 있을 때 조지 오웰의 주요 작품 한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